재송신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CPS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상파 방송을 소위 말하는 SO 유료 방송사에서 다시 전파를 쏠 때 그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파가 돈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협상도 하고 그래 많이 안 올릴게 어려우니까 우리 500원만 올릴게 그래도 지금 불만이 많아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좀 풀어서 좀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좀 민감한 상황에서 있는데 예. 그 재송소인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예전에는 한 20년, 30년 전에는 TV를 볼 때 전부 다 이게 각 가정에 TV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직접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가정이 거의 없이 다 IPTV나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케이블에 가입비를 내고 월 사용료를 냅니다. 몇천 원에서 뭐 몇만 원까지 이렇게 내는데 근데 케이블을 통해서 실제로 보는 프로그램은 OBS 같은 지상파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러면 OBS 같은 지상파 입장에서는 OBS 프로그램을 우리 시청자들이 보는데 돈은 중간에 있는 케이블 사업자는 IPTV 사업자가 받고 OBS 같은 지상파 사업자는 못 받으니까 뭔가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불공평하다. 내가 만든 콘텐츠를 우리 시청자가 보고 그 시청자가 본 대가를 이렇게 IPTV나 케이블 사업자한테 주는데 나는 아무도 안 받으면 내가 좀 너무 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정작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그래서 재송신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지상파 사업자들의 프로그램을 케이블이나 유료 방송 사업자가 다시 보내주면서 그 대가를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방송이라는 게 공적인 역할, 공공성이 많이 있는 거긴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은 방송 사업자하고 또 케이블이나 IPTV 사업자들끼리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 사업자들끼리 계약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면 상품을 주고받는 그런 거에서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들끼리 자유롭게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지나친 면이 있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식으로 예를 들면은 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 협상을 언제 시작할 건지, 또 협상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원칙적인 내용들을 정부와 이 사업자들이 같이 만든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걸 지키면서 그렇게 협상이 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시고 민감한 사안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봤는데 좀 당혹스러우셨죠? 괜찮습니다. 같이 그냥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서관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한국이 지금까지도 IT 기술 강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참 미래가 더 밝다, 더 많은 칭찬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지자체와 손잡고 AI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해보고 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인재입니다. 인재들이 가장 중요한데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인공지능 전문가들, 인공지능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충분한가? 여러 기준에서 평가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AI 인재들을 키워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키우면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전문가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 주신 AI 대학원을 작년에 5개, 원래 7개 이렇게 해서 석박사생들을 진짜 전문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거와 별개로 또 실제 실무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각 분야별 어떤 전문성도 높이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실무 분야를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원래 저희들이 4군데 선정을 해서 이노베이션 스퀘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작년에 마포에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이용을 했었는데 원래 이제 지방
4군데 더해서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운영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소프트웨어 중심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예. 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정말 이 창의적이고 얽매이지 않는 그런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그런 과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인공지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키워내는 거, 인재들을 키우는 게 예.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 중에 상당 부분 이제 AI에게 네. 자리를 양보하는 미래가 네. 올 수도 있다 이런 네. 우려감도 있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 AI를 조금 잘 알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계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영어를 아주 필수로 생각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영어 능력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나갔을 때 직장에서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글로벌과 세계화 통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한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이 보편적으로 쓰였을 때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영어처럼 뭐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 다 하잖아요. 공학 분야에 있는 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각 분야에 방송에도 예. 적용할 수 있고 영화에도 적용할 수 예. 있고 교육에도 적용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어떤 기본적인 소양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같이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을 높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그런 쪽에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사실 오늘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장석영님을 모시고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가. 용어 자체도 딱딱하고 생소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거 뭐 좀 큰 기대 안 하고 편하게 이렇게 보시다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비전들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그 저희가 인사이드 스토리에 모신 것도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만 이제 본인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 이제 오피니언 리더로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수많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사회를 통해서 어떤 덕목들을 조금 스스로가 갖추고 또 많은 분들에게 베풀어야 될지 전해주시죠.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예. 뭐 잘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걸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한데 저는 이제 평소 생각하는 게 일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예. 게 중요한 게 이 소통과 공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렇지만은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우리 정보를 서로 나누니까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쪽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떤 건지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하고 소통하면은 100%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는 않지만은 서로 이렇게 중간에 어느 정도에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안 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것 같고요. 내가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소통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나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밑바탕에는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그 전에 있던 기술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인정을 못 하겠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그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배려를 바탕으로 해서 소통과 공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앞서 저희가 뭐 농담처럼 어머니가 그 너튜브를 통해서 영웅 씨 요즘에 영웅 씨라는 그 트로트 가수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보시고 찾아달라 그러고 어떻게 보냐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게 좀 귀찮잖아요. 자식 그렇죠. 입장에서. 근데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그 정보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그것을 내가 단절하고 찾아들이지 않는 순간 가족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벌써 반성하고 계시네요.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차관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아직까지 아날로그가 조금 더 익숙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기술들이 개발되어 가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아무래도 이제 수많은 SF 영화들이 좀 떠올랐는데요. 그 AI와 뭐 사랑을 하는 그녀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요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익숙한 그 장르는 마블 영화인 것 같아요. 어벤져스, 아이언맨, 특히 이제 토니 스타크라는 뛰어난 과학자가 만들어낸 그 수트 이런 것도 우리가 빠른 미래에, 근미래에 그렇죠. 좀 입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아이언맨 보셨죠? 네, 영화나 책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나 책이나 뭐 명언 같은 게 있을까요? 아이언맨 준비하셨는데 얘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영화도 많이 보긴 하는데 사실 뭐 요즘 많이 못 봐가지고 그래서 책 얘기를 하면은 저도 뭐 책을 많이는 읽지 않는데 읽었던 것 중에 제일 오늘 주제하고도 좀 연결되고 그런 게 제2의 기계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제2의 기계시대. 제1의 기계시대가 아까 전에 얘기한 산업혁명으로서 산업혁명은 이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능력을 기계가 해방시켜준 그런 게 산업혁명 제1의 기계시대고 사람의 어떤 지적인 능력, 내 능력을 해방시켜주는 게 제2의 기계시대다. 이런 측면에서 쓴 책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술의 발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낳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미래가 아주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풍요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불행한 세계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제2의 기계시대에는 정말 개인이 또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가치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은 운명이 아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 저는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그 기술을 어떻게 쓰고 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기술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정해 나가야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서로 공유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